행기총 제10강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1관 개관 1번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비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 보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비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비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정당한 보상의 의미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비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 보상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투기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은 정상적인 객관적 재산 가치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배제한다고 하여 완전 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는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비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비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제2관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1번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자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사업 시행자 부분 중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급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 위 헌법 조항의 핵심은 당의 수용의 공공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가 여부 등에 있는 것이지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가 등의 공적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기관의 최종적인 허부 판단과 승인 결정하에 민간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의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과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수용 등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오늘날 산업단지의 개발에 투입되는 자본은 대규모로 요구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산업단지 개발의 사업 시행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면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개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만약 이른바 공영개발 방식만을 고수할 경우에는 수요에 맞지 않는 산업단지가 개발되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될 개연성도 있다. 또한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도록 한다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자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수용 조항을 통해 민간기업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인식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유제 1번 국가 등의 공적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기관의 최종적인 허부 판단과 승인 결정하에 민간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의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5입니다. 유제 2번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은 공공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 시행자가 4인인 경우에는 수용 재결의 전제가 되는 사업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2번 이른바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가치 보장보다는 존속 보장을 강화하려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견해이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경계이론은 1. 재산권 제한의 유형을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 침해를 연속선상에서 파악하여 재산권 제한의 정도로 구별하려는 견해이다. 따라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강도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이 되어
공용침해로 전환된다.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은 공용침해보다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적은 경우로서 개인은 보상이 없어도 감수하여야만 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손실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위헌이 아니다. 그러나 공용침해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넘는 재산권의 침해이므로 반드시 손실보상을 요하며 이 경우에 국가가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따라서 그 경계는 특별한 희생이 된다. 2. 경계 이론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사회적 제약인지 특별한 희생인지의 구별 문제와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권리구제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3. 경계 이론은 가치 보장을 중시한다. 4. 경계 이론은 다수설과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에 반해 분리 이론은 1.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를 헌법적으로 전혀 다른 별개의 독립된 제도라고 보아 재산권 제한의 유형을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아니라 입법의 형식과 목적으로 구별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장래의 재산권의 형성을 목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입법 형식으로 규율하면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과거의 재산권적 지위의 박탈을 목적으로 개별적, 구체적 입법 형식으로 규율하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제한과 손실보상의 문제라고 본다. 2. 위헌심사의 기준도 사회적 제한 규정은 일반적, 추상적 법률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기준으로 위헌성을 심사한다. 반면 공용침해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요건만을 기준으로 위헌성을 심사한다. 3.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 특별희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용침해로 전환되어 개인에게 보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규정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경우에 위헌, 위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그러한 재산권 제한이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합헌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공용침해의 경우 당연히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4. 분리이론은 존속보장을 중시한다. 5. 분리이론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3번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의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 가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 등은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에 입각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 구역제도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이지만 1.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 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 등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2.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 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사회적 제한에 속하므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4번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 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 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위 3번 해설 참조. 5번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의 정당한 보상 금액은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을 유추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성질상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댐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61조,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 즉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적 가치에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댐건설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천법 제5조, 제33조 제1항, 제50조, 부칙 제9조의 규정 내용과 구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구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의 점용 허가에 따라 해당 하천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특허에 의한 곡물 사용권의 일종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 역시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6번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간척 사업의 시행으로 종래에 관행 어업권자에게 구공유수면 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립면허 고시 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 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에서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제3관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1번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비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 보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을 보상액 산정에서 배제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을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 원리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공익사업법 제67조 제2항은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조항인데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 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으로서 비소용자인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개발이익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토지 소유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한 이 개발이익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비수용 토지가 수용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개발이익은 그 성질상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 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번 토지 수용 시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보상에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 등 개발이익은 포함되지 않으나 당해 공익사업으로 수용당하지 않은 채 사실상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평등권의 침해는 인정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이 비록 그 산정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개발이익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일치하고 있으므로 기준지가 고시지역 내의 토지인가 아닌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보상액의 개발이익의 포함 여부를 달리하여 토지 소유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3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개별 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토지보상법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여기에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가격 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 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 정당보상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급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가 개별 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개발이익에 배제된 수용 당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가장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 시행자가 3년 이상 사용한 토지에 대해 해당 토지 소유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토지보상법 법률 제72조에 의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성질, 형성권, 그 상대방, 사업 시행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의 문헌, 연형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정한 수용 청구권은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잔여지 수용 청구권과 같이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성질을 지니므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로 하여야 한다. 5번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 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 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에 손실의 예견 및 특정이 가능하여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관련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판례는 목차와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 손실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법령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그 청구의 방법, 민사소송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 규칙에 관련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간접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영업권 등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고, 그 보상금의 결정 방법, 불복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자가 보상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상 금액을 결정한 경우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6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판례는 목차와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구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정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재결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7번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 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공익사업의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의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라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8번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건축물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5조의 제1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제1항,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5조의 2, 제1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수용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재결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9번 공익사업 시행지구 방영업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란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즉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 구조, 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판례는 목차와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익사업 시행지구 방영업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위와 같은 공익사업 시행지구 방영업 손실보상의 특성과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 시행지구 방영업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란 1.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즉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 구조, 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0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 시행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 손실은 손실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손실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더라도 사업 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사업 손실 보상에 관해서는 현행법에서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판례는 관련 규정의 유추 적용을 통하여 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목차와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 손실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법령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 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 시행자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1번 이주 대책은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회복시켜주려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주 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3호가 이주 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급 이주 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주 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3호가 이주 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12번 이주 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당한 보상에 부과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하나로서 이주 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세입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규정은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11번 해설 참조. 유제 1번 이주대책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법률상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유제 2번 생활보상의 일종인 이주대책은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 영역이 아니라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정답은 X입니다. 13번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법적 성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 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14번 사업 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뿐만 아니라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상의 관련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 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토지보상법은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이는 사업 시행자의 법적 의무이다. 따라서 법률상 사업 시행자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및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한 규정을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 시행자의 재량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사업 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과 이주대책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같은 조제사항 본문이 강행법규인지 여부, 적극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종전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사업 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이주대책의 수립 의무은 물론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제사항 본문, 이주대책의 내용과 비용 부담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 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15번 대법원은 이주대책은 이른바 생활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므로 법률이 사업 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이로부터 사업 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 분양권 등의 구체적 권리가 이주자에게 직접 발생한다고 본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이주대책 대상자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이주대책상의 택지 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판례는 사업 시행자가 이주자를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한다고 본다. 900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이주대책상의 택지 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지 여부, 소급 1. 900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이 사업 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 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 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2.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 시행 자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 유제 1번 이주자의 수분양권은 이주자가 이주대책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정답은 5입니다. 유제 2번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된 이주자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그 선정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16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고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구토지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격, 공법상의 권리, 그 보상에 관한 분쟁의 쟁송 절차, 행정소송,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8조에 의하면 세입자는 사업 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 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 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17번) 사업 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을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판례는 사업 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자신을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업 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자신을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제78조 제1항에서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활대책 용지의 공급과 가치, 공익사업 시행 이전과 같은 경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대책에 관한 분명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 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함으로써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고 내부 규정에 따라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생활대책 역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여부의 확인,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어서 만일 사업 시행자가 그러한 자를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하면 이러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4관 공영수용 1번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영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상호간 및 사익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사업인정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 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1.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2.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상호간 및 사익상호간에도 정당하게 교량하여야 하고 그 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3.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적, 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 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유죄 사업 인정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 자체에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 외에도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교량하여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인정의 고시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 그 사업 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위법을 들어 수용 재결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의 고시 절차를 누락한 것을 이유로 수용재결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구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건설부 장관이 사업 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기업자, 토지 소유자, 관계인 및 관계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령 건설부 장관이 위와 같은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 재결 단계 전에 사업 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사업 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 재결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3번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은 하나의 법률 효과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정처분이므로 사업 인정이 당연 무효가 아니더라도 그 위법을 수용 재결 취소 소송에서 수용 재결의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수용 재결 단계에서 사업 인정 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는지 여부. 적극 사업 인정 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 인정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 기간이 도고한 수용 재결 단계에서는 사업 인정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 취득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상의 법률 행위이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소극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지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 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 취득은 사법상의 법률 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협의 취득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 취득은 사법상의 법률 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협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처분문서 해석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와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헌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헌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협의 취득의 배후에는 수용에 의한 강제 취득 방법이 남아있어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는 협의에 불응하면 바로 수용을 당하게 된다는 심리적 강박감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으며 협의 취득 과정에는 여러 가지 공법적 규제가 있는 등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6번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것이 협의에 의한 취득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 성립에 확인이 없는 이상 그 취득 행위는 어디까지나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으로서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결에 의한 취득과 같이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어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으나 그 협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의 제1항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기업자의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질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협의 단계에서 기업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의 협의가 성립되어 그를 원인으로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그 협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의 제1항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재결에 의한 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그 토지를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승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수용 재결 처분은 그 후에 토지 승계인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수용 재결 처분이 있은 뒤 다른 개발 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협의와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로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수용 재결 처분은 하등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7번 편입 토지, 물건 보상, 지작물 보상, 잔여 토지, 건축물 손실 보상 또는 수용 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에 따라 하나의 보상 항목이 되지만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 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공사비용, 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공익사업의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 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하는 방법, 보상 항목별, 영업의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 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별도로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소극 공익사업의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보상 항목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보상 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 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보상 항목이라고 한다. 1. 편입 토지, 물건 보상, 지작물 보상, 잔여 토지, 건축물 손실 보상 또는 수용 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별로 하나의 보상 항목이 되지만 2.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 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영업이익, 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영업의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 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보상 항목 내에서 허용되는 공격 방법일 뿐이므로 별도로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8번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쟁송상 구하는 경우에는 전심 절차로서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토지보상법상의 이의 신청은 임의 절차이다. 9번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 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그 이의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토지 소유자 등이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 적격, 수용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 소송 대상, 수용 재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의 문헌 내용과 같은 법 제83조, 제85조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 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용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소용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용 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0번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참조. 유죄 비수용자가 수용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액수가 과소하여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11번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소송이 보상금 증감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이나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를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수용 재결 중 보상금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사업시행자는 보상액의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를 당사자로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당사자 소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결청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다툰다는 의미에서 항고소송의 성질을 갖는다. 원고가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12번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여러 보상 항목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러한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범위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보상 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범위는 하나의 재결 내에서 소송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 신청을 한 보상 항목들로 제한된다. 법원이 구체적인 불복 신청이 있는 보상 항목들에 관해서 감정을 실시하는 등 심리한 결과 재결에서 정한 보상 금액이 일부 보상 항목의 경우 과소하고 다른 보상 항목의 경우 과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법원은 보상 항목 상호 간이 유용을 허용하여 항목별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13번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토지보상법 제61조 참조. 14번 구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 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구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규정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같은 조제사항에 따라 환매 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구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규정된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재판상이든 재판위든 위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바, 이러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구공익 사업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환매 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 역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유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다. 정답은 X입니다. 15번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당해 공익사업에는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변경된 사업의 시행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해 토지가 변경된 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변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변경된 사업의 사업 시행자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무익한 절차의 반복 방지라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사업 시행자가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해버린 경우에는 어차피 변경된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토지를 재취득해야 하는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는 관계로 위와 같은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필요성도 없게 되므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변경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당해 공익사업에는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변경된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토지가 변경된 사업의 사업 시행자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 제4절 기타 권리구제수단 제3관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1번 지방자치단체장의 변상금 부과 처분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처분에 의하여 납부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변상금 부과 처분의 취소 여부에 상관없이 정답은 X입니다. 해설 변상금 부과 처분이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 전까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타견 무효인 변상금 부과 처분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의 법적 성질, 부당이득, 이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납부 또는 징수 시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 처분이 타견 무효인 경우에 이 변상금 부과 처분에 의하여 납부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 시에 발생하여 확정되며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